예, 안녕하세요. 제니스병원 피부클리닉 송희문 원장입니다. 원장님, 제니스병원은 성형외과, 암치료병동이나 여러 가지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자랑인 피부클리닉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촬영이신데 어떤 주제 다뤄주실 건가요? 예,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여드름입니다. 예, 특히 방학 때 학생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 사춘기니까 여드름 생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기 때 여드름을 제때 치료해주지 않으면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흉터가 생겨버리면 그 흉터는 이제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드름이 잘 생기는 이 사춘기 때 여드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흉터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드름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은 이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여드름하고 영원히 작별하려면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여드름은 왜 생길까요? 예, 여드름은 모낭과 인접한 피지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보통 젊은 성인과 청소년에서 80% 유병률을 보일 만큼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사춘기를 전후하여 나타났던 여드름은 대부분 성인기에 호전을 보이지만 사춘기에 없었던 여드름이 성인이 된 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드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발생 요인에는 성호르몬에 의해 자극을 받아 피지 분비가 증가하거나 모낭의 입구를 표피의 세포가 과다 증식하여 막는 경우, 여드름균의 집단 형성, 염증 반응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전적으로 발생되거나 스트레스, 음주, 흡연, 잘못된 생활습관 등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여드름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 산호성 여드름 등 여드름의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여드름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좁쌀처럼 보이는 여드름을 좁쌀 여드름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피부에 모공이 있고요. 모공에 털이 있잖아요. 털이 있는데, 요 털에 붙어 있는 요 피지선에서 피지가 나오는데, 요 모공이 막혀 있는 경우, 막힌 경우는 우리 닫힌 면포. 막혔기 때문에 요거는 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보이니까 그게 화이트헤드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공이 막히지 않은 상태로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걸로 까맣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볼 때는 블랙헤드라고 하는데, 그건 열린 면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고, 열린 면포가 됐던 닫힌 면포가 됐던 안쪽으로 어쨌든 피지가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여드름 세균댐으로 인해서 농이 이렇게 많이 차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청소년기에는 여드름 치료를 꼭 해줘야 되나요? 성인기에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치료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데, 사람마다 여드름이 생기는 강도가 다르겠죠. 살짝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엄청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에 멍게처럼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살짝 왔다 살짝 사라지는 그런 사춘기 여드름은 사실 안 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드름이 심하게 왔을 경우에는 그 여드름 염증이 피부 밑에 진피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드름 흉터가 됩니다. 여드름 흉터가 생겨버리면은 평생 간다 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 흉터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드름 치료, 여드름 관리의 주 목표는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어느 중간 정도 이상의 여드름이다 하면은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지 흉터도 안 생기고 또 모공도 작아지는 효과,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여드름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여드름의 치료의 기본 원칙 크게 4가지를 교정하는데, 이 4가지가 여드름의 악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피지 분비 조절, 두 번째가 모낭의 과다한 각질세포 조절, 세 번째가 여드름균 감소, 네 번째가 염증 반응 억제입니다. 여드름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는데, 심하지 않은 여드름이라면 압출을 하고, 물론 이 압출은 대부분 여드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압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고, 여러 가지 연고가 있는데 연고를 바르고, 또한 염증이 있다 할 때는 항생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도, 여드름이 좀 중간 이상은 좀 심해진다, 그래서 고름집이 동반돼 있다 하면은 그 먹는 항균제, 항생제와 바르는 연고,
또 먹는 피지 조절제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도 이상부터면은 사실 요거 말고도 피부 클리닉에서 하고 있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필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악화 인자를 다 제거를 해줘서 흉터가 생기기 전에 빨리 염증을 해소해주고 여드름 치료를 해야지 이제 평생 남을 흉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 연고랑 약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 대부분 연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의 연고의 성분 중 하나가 있는데 약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티노이드 성분은 각질, 과각질화되는 것도 막아주고 염증 분비도 막아주고, 그래서 악화인자의 4개를 대부분을 다 커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류는 항생제 연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드름균, 피아크네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항생 연고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드름 약을 복용하거나 연고를 바를 때 알아야 할 점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연고나 먹는 약의 주요 효능이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최대한 빨리 탈락시키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시면은 각질이 많이 일어납니다. 각질이 많이 나고, 되게 또 예민하신 분들은 따끔하게 화끈화끈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레티노이드 계열의 먹는 약은 우리 피지 분비량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입술 점막이라든지 코 점막 이런 데가 바싹바싹 마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여드름 치료의 한 과정이라 생각해야 되고, 특히 먹는 약은 임신한 여성이라든지 중학생, 초등학생처럼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그런 학생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꼭 상의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치료 약은 독하다고 하던데 내성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여드름 치료 시에 먹는 그 비타민 A 유도체, 아큐테탄, 트레논, 로아큐탄 등등 여러 가지와 함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레티노이드 계열 약품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가 있다는 보고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고, 특히 성인 가임기 여성분들이라면은 복용하시는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임신하신 분한테는 태아의 기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피임이 필요하다 그런 때는 이제 우리 전문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여드름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짜줘야 된다고 하던데 집에서 셀프로 압출을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항상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압출하겠다가 집에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손톱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피부에 있는 어떤 세균이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짜지 말아야 될 건데 너무 과하게 짜가지고 피부 조직이 손상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딱 보면 알죠. 딱 보면은 노랗게 해가지고 톡 건드려서 톡 나올 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집에서 톡톡 짜주시면 되는데, 아직 그 노랗게 익지 않고 그냥 벌겋게 만지면 좀 따끔따끔하고 피부가 탱탱해진 상태, 그런 여드름은 사실 집에서는 손을 안 대시는 게 맞고, 제일 좋은 거는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이나 아니면 전문 관리사들이 보고 딱 필요한 것만 딱딱 압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드름 치료는 여드름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 2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발이 잦은 만큼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